이성문 교육감님 뭐 공약이랄까 이런 걸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 이미 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이런 공약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오히려 취임한 뒤에 9시 등교 정책을 실행했다면 선거 전에 이미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주도가 더 먼저 그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근데 실행은 더 늦게 하셨죠. 1학기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7월 1일 취임했던 거고, 이게 시행이 되려면 올해 3월부터 시행돼야 되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그 3월 시행 준비를 준비했던 거고요. 경기도는 취임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아침밥 있는 학교 이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적어도 아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자 했을 때 제주도가 비만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만율 높은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아침 결식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결식률이 제주도가 가장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아침 결식률의 절반 정도가 비만율이더라고요. 한 30% 정도가 아침 결식인데 적어도 아침 먹게 하자. 그리고 1km 이상은 걷고 다니게 하자. 등하굣길, 등하굣길을 1km 이상 하자. 지금 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얻는 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교시 이렇게 일찍 등교시키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이 안에 이제 같이 부수적 효과로 들어가 있죠. 아, 쪽은 8시 반 이후에 등교하도록. 고등학교는 8시 이후에 등교하도록. 이제 다 교육감님들에 대한 사실 기대가 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물론 이제 임기 과정에서도 그렇고 임기 끝난 뒤에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학교도 변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혁신 학교 여기에 대한 사실 학교의 상 모습 이것에 대한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주도는 혁신 학교를 다운디 배움학교 이렇게 이제 하죠. 이 다운디 배움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학교나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다운디 배움학교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민주적 구성원들의 자발성, 교장의 리더십이 교사든 학생이든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참여, 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담임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제가 교장, 교감, 그 다음에 부장교사, 행정 만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한 겸해서 담임교사하고 학부모를 만났는데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학교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과거하고 틀리게 많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학교 가는 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체험학습이 좀 많은데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기존의 성적 서열 시스템에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선생님들은 공문을 전혀 안 하고 수업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고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눈 맞추면서 드디어 이제야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그럼 다한대 학교에서는 이제 교사들의 그 공문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안 하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부장 선생님하고 행정실무사하고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만이 고생하죠. 그럼 따로 더 지원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재편성한 거군요. 행정실무사도 배치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야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과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야 내가 교사인 것을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교육청이든 학교든 인적 구성이 좀 다양하죠. 일단은 교원, 일반 행정직, 공무직. 이게 교원 업무 경감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다. 교육 중심이다 표현들이. 교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잘 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중심 시스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행정직 도청사나 행정직이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예의를 갖추거나 이런 것들이 성인을 만나기 때문에 학교 문화하고 교육청 소속 문화하고 전혀 틀리다. 그 차이를 가만히 보니 우리가 주로 미성년자인 어린이나 학생을 대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은 온전한 인격체로 봐주지 않는 것 같다. 이거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들인 행정직 직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에 둔 우리 아이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만나는 민원인들 주로 성인 대하는 것처럼 과연 대할 수 있는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아마 이게 가장 큰 차이여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이 흐름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나눠야 된다. 그 제주도가 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아까 제도적인 면도 좀 다르지만 정책도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 건강 증진센터 이것도 이제 제주도만 설치한 기구로 알고 있어요. 교직 경험으로서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해하는 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마음 건강 쪽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하던 와중에 이제 학교 폭력 문제, 자살 이슈가 있는데 그 전에 조례 만들고 스쿨 클리닉 제도를 해서 제주대학교 소아정신과 의사하고 학교 연계시키는 작업들도 쭉 하다가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가장 기본인 몸과 마음의 건강은 또 독자적인 시스템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한 60만 정도니까는 학생 수가 약 한 8만 정도인데 전문의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환자이긴 하지만 몇 명 정도 1년에 돌봤습니까? 하니까는 10,000명. 그러면 지금 전체를 마음을 체크하는 게 사례 관리가 한 명 한 명 사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상담교사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여러 층들이 있는데 이걸 좀 총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현재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제주도 전체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니고 있죠. 모든 학교 2차로 넘어가는 전까지 문제됐던 조금 관심분들을 전부 만났어요. 직접 학교 전부 다니면서. 학교별로 어떤 경우는 3명, 어떤 경우는 5명 큰 학교인데 이거를 다시 위센터나 재검사 가기 전에 전문의들이 전부 만나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관리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서 진짜 소중한 아이들이고 참으로 소중한 만큼 우리가 소중히 대해줘야 되고 진짜 그냥 말이 아니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살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능하면 갖추려고 애쓰고 있고 일단 그 기반이 이제 마음을 잘 살피는 것. 이제 이 중에는 학교 폭력 문제로 문제된 애도 있고 가정이 해체된 애들도 있고 이제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는 있지만 어떻든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제도를 만드는 데는 아주 뛰어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계적 사례를 쫙 모아서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동반해서 내려가지는데 주로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하나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있죠.